남편과 친정 아버지는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성향이 비슷해서 서로 이해하기 쉬웠어요. 남편과 아버지는 각자의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완전히 다른 업종이었지만 서로 협력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작은 전자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남편은 주식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제가 소개팅으로 만나기 시작했는데 저희 아버지를 알고 있던 것 같았어요. 저희가 아버지의 회사를 방문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회사 대표님이 바로 아버지셨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놀라워했고 우연히 아는 사이였다고 해요. 그 이후로 저희는 급속도로 친해지고 서로의 가족들과 만남을 가졌어요. 연애를 하면서 서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지냈고 남편은 저희 가족들과의 만남을 즐겼어요. 저희 아버지의 회사를 분석해 본 결과 안정적인 사업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고 투자 결정까지 내릴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회사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어요. 정말 신기한 인연이었어요. 다행히도 제가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남편은 아버지를 정말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그의 남자친구는 정말 대단했어요. 여자친구의 아버지인데 일을 허술하게 하지 않고 정확하고 냉철하게 분석했어요. 저는 그런 점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어요. 또한 그는 조그만 회사에 대한 흥미를 보이지 않을 줄 알았는데 심상치 않은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아주 괜찮은 청년이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순간 제가 그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보다 둘 사이의 감정이 더 큰 것 같아요. 더불어 남편은 종종 주식방송에 전문가로 출연하기도 했어요. 그때 그는 아버지의 회사를 추천해주기도 했어요. 실제로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아버지의 회사가 한층 성장할 수 있었던 견인함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 가족은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하게 되었고 그 또한 우리 가족에게 다정하게 대해줘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에도 아버지와 남편은 정말 잘 맞았어요. 베스트 프렌드처럼요. 우리 신혼집과 아버지의 회사가 가까웠어요. 두 사람은 거의 매일 밤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최근 내가 주목하는 종목은 미국 반도체가 강세라서 반등할 것 같고 반도체 관련주도 강세일 것 같아요. 여기에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대화의 90%가 주식 이야기에 관한데 아버지도 평생 회사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운영하면서 주식을 했던 사람이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생각과 조언이 남편에게 영향을 줘요. 두 사람이 잘 맞는 이유는 돈을 생각하는 목적이 같기 때문이에요.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이나 좋은 투자 기회 등을 서로 공유하면서 지내며 서로를 존중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남편도 투자에 관심이 많아서 아버지의 말이 얼마나 신뢰할 만하고 가치 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투자에 대해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유로 함께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어요. 두 사람이 잘 지내니까 기뻐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있어요.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요. 저렇게 형성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와 제 남편이 잘 지내는 것을 보고 기쁘다고 하셨어요. 아이고, 내가 살면서 장인과 사위가 그렇게 잘 지내는 건 처음 봐요. 보통 사위들은 처가집에 오기 싫어하고 불편한 티만 내거나 친해지려는 생각도 없는데 남편이 정말 가정적이고 부모님을 잘 대해주는 거죠. 아, 나는 너무 기뻐요. 나도 장인과 사이가 그렇게 좋게 지내는 거 처음 봐요. 보통의 관계와는 정말 다르죠. 그래도 잘 지내는 게 안 지내는 것보다는 좋죠. 둘이 어떻게 그렇게 서로 잘 맞는지 궁금해요. 둘 다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었다던데 우리도 이렇게 하다 보면 부자가 될 수도 있겠죠.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이고, 나도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요즘 두 분을 보기 좋아요. 나도 이런 남자를 만나 결혼해서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을 보면
시댁이 며느리들과 다투는 게 남편과도 사이를 망치고 모친까지 싫어하는 일이 많아서 그런 걸 보면서 나는 복이 많다고 느끼고요. 지방에 계신 시댁 부모님도 나에게 관여를 안 해주셔서 내 결혼 생활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결혼해서 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장인과 사위가 매일 만나서 진중한 대화를 나누고 주말에는 등산이나 배드민턴을 치러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오히려 신혼인 내게 아버지와 있다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가깝게 지내서 좋았어요. 행복했고 남편에게 감사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한 2년 정도 됐을 때쯤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그거 확실하시다고 하시면 무슨 말인가요? 방송에서 그것을 추천했던 거죠. 오늘 방송에 출연해야 하는데 어떻게 설명할까요? 시청자들이 항의하고 소란을 일으켜요.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이 민간인의 한마디만 듣고 그것을 곧장 방송에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더 신중했어야 했고 철저히 분석해야 했어요. 지금서야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아버지의 말을 믿으세요. 그것이 확실하다고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아버지가 추천한 종목만 아니면 100% 큰 오점이라고 본다고요?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죠? 나는 말할 게 없습니다. 자네가 알려준 그 종목도 기업 분석 자체가 완전히 틀렸었던 일부러 나에게 그런 잘못된 정보를 줬던 거죠. 그래요, 이것 때문에 저에게 이렇게 되었다는 건가요? 집에서 남편이 전화로 아버지와 싸우는 것을 들었습니다. 들어보니 아버지가 추천해준 종목의 수익률이 아래로 곤두박질 쳤나 봐요. 한 번도 틀리지 않았던 아버지의 분석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거였죠. 그것을 따지고 싸우다니요. 아버지도 전에 나에게 잘못된 기업 분석을 해준 적이 있었나 봐요. 서로 감정이 격해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듣고 있었고 남편은 힘들게 출근했고 퇴근 후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죠. 평소와 달리 아버지를 만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여요. 오늘은 상황이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아버지와 당신 둘 다 리스크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내가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깟 기업 분석 자료가 이러다니 날 어떻게 이런 상황에 내몰고 있는 건지요. 설마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빚져서 당신 쪽으로 그렇게 행동한 걸까요? 못 보았던 게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어려운 상황인 게 분명해요. 오늘 고객들에게도 나쁜 일이 있었고 방송에서도 그랬어요. 어떻게 입장이 난처한지 모르실 거예요. 아버지를 믿지 않았던데 남편은 화가 많이 난 상태였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버지한테 욕을 할 수도 없고 남편을 욕할 수도 없는 중간 입장이었어요. 둘을 그냥 지켜봤던 것밖에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남편이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데 아버지는 어떨지 걱정이 되었어요. 백서방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저랑 공감이 안 맞더라고요.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게 너무 약해서 멘탈이 약하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잘 지내는데 이렇게 삐걱거리면 쓰기 싫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즘 상황이 안 좋아 보이긴 해요. 아버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나도 엄마도 엄청 걱정돼요. 잘 지내던 두 사람이 원수가 돼서 그렇죠. 종료해야겠어요. 에이, 이 아주 바보 같은 사람은 제발 말을 잘라야 해요. 왜냐면 그 새끼는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새끼는 순식간에 망할 거예요. 이 미친 놈, 어디서 감을 얻는 건지? 아버지는 단단히 화가 났고 혼자서 남편을 욕할 정도였어요. 중간에서 너무 난처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두 분 다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았어요. 둘 다 서로를 너무 믿었기 때문에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상황은 서로가 말한 자료를 믿었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난감한 상황이 있었는데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는 포기하는 타입이지만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라 수익률보다 백서방의 말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도 많고 그로 인해 자신의 커리어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네요. 현재는 아버지를 다시 만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가족이었는데 잘 지냈던 사이인데 엄마는 너무 안타깝다고 느끼고 있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스럽네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화가 많이 나 있어서 중재를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먹히지 않아서 냉전이 계속되었고 명절에는 몇 시간만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은 이사를 해야 할 때가 왔어요. 신혼집은 남편이 총각 때 지냈던 집이었는데 전세가 연장될 줄 알았지만 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해서 이사를 가야 했어요. 그래서 이사를 하려고 알아봤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서 이사할 곳이 없었어요. 우리 집 자산은 남편의 사업에 투자되고 있어서 돈이 부족했어요. 이걸 따로 분리해야 한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놨어요. 결혼할 때 무리를 하더라도 집을 사놓을 걸, 많이 모자라서 걱정이에요. 동네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집값이 예상치 못하게 오르고 있어요. 일단 마음에 드는 집을 고르기도 어렵고 전세마저 찾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일단 집을 찾았으면 빨리 계약을 맺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를 구할 때 참을 수 있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한다더라고요. 일단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서 거의 겨우겨우 찾았고 부족한 돈을 대출로 마련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저와 남편을 부르셔서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엄마에게 들었는데 이사를 가야 할 때 돈이 모자라다며 봉투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부족하면 다시 말해달라고 하셨는데 정말 감사했어요. 갑자기 큰 돈을 제공하는 것도 어려웠을 텐데 감사했어요. 자신은 돈을 버는 것은 가족을 위해 잘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보고 계시느라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남편도 아버지의 뜻을 듣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대출 금리도 높아서 망설이던 참이었는데 마치 가뭄에 단비가 내린 듯한 느낌이었어요. 감사히 잘 쓸게요. 아버지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부존함을 더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잘 지내보자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남편이 화해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벌어졌다. 순간이었어요. 어찌나 좋은 마음으로 다가갔는지요. 아빠와 남편은 한때 서로 얼굴도 안 봤었지만 서로에게 필요한 마음을 알아냈습니다. 그때부터 아빠와 남편은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모든 것을 다 나누는 사이는 아니었고 서로 사랑으로만 가득한 분위기도 아니었어요. 매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만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관계가 되었죠. 그러던 중 이상한 묘한 감정이 생겼어요. 그 감정이 무엇인지는 아빠가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알게 된 거죠. 한 번에 거액을 벌어낸 아빠가 가족을 호텔 뷔페에 대접했어요. 아빠가 기뻐하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빠의 수익률이 300%에 달한다니 정말 대단하군요. 이번에 많은 돈을 벌었다는데 얼마나 벌었는지는 아직 비밀이에요. 그러자 제가 궁금해서 물었더니 아빠는 주식시장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다음 사위에게 의존하느라고 놓칠 뻔했는데 아빠는 그래도 기쁘다고 하시네요. 어떤 주식 종목인지 제가 알고 싶다고 했는데 아빠는 나보다 더 잘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나는 그저 우연히 길 들린 것뿐이라고요. 엄마가 굳이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심리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아버지와 남편 모두 서로의 무기이자 취약점이 될 수 있는 것을 공개하지 않은 채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비싼 호텔 뷔페를 사주었고 거기에서 부모님과 이별한 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차 안에서 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 주머니 꽁초 한 달마다 해도 수익률을 올릴 만큼의 자금이 없는데
다른 것들을 전부 뽑아서 투자해도 300%의 수익률은 얻을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경쟁 상대로 여겨지는 게 느껴져서 제가 성과를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버지가 어째서 그런 일들까 생각했는데 단지 가족들을 위해 좋은 것을 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겠지요. 그리고 당신이 경쟁 상대로 여겨지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 겁니다. 아버지는 전문가도 아니며 그저 평범한 개미 투자자일 뿐이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수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단타로 투자하여 얻은 수익이었을 겁니다. 아버지를 몰라서 저렇게 행동한 것이 맞겠죠? 아버지가 좋은 결과를 거두었을 때 축하해주는 대신 남편은 비난하고 싶어 했습니다. 현실을 부인하는 것 같았죠. 제가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현실이 돈에 대해서 잘 돼가고 있습니다. 벌써 듣기는 방이 몸시청하고 종목 추천을 잘 하는데 아이 정도면 집을 자고도 남만아우 이게 다 회사 돈이고 고객들 돈이니까 내가 얼마 보는지 어떻게 알겠어. 아빠 백서방 잘 되니깐 좋은 거지. 좋긴 좋다만 너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남편이 얼마 버는지 어느 정도 손실이 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안 그러면 결혼 생활 내내 계속 끌려다니는 거야. 아빠의 말에 이해하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남편에게 철저히 수입을 확인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도 함께 돈 관리하게 됐어요. 그런데 남편이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투자로 인해 수익을 내고 있는 방식으로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저희 부부도 함께 돈 관리하게 됐어요. 그런데 남편은 밤마다 더 바쁘게 보이는데 수익률은 자꾸 떨어지는 거네요. 뭔가는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성과가 안 나오는 그런 것이었어요. 남편에게 물어봐도 귀찮아하는 대답만 하길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짐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빠랑 점심때 둘이 밥을 먹게 되었는데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서방 정신 못 차리는 것 같더라. 요즘 추천하는 종목들도 다 실패하고 있고 실제 수익률도 저조하네. 아이 그건 어떻게 알았어요? 요즘 뭐가 어려운지 뭐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아 매일 한숨만 나와. 아빠가 보기에는 백서방이 정신을 못 차렸어. 예전에는 성실하게 직접 기업을 분석하고 가치 있는 종목을 발굴했다. 지금은 인맥 사업에 바빠하는 것 같더라. 아빠 친한 친구 최 대표 알지? 그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 사위.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수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단타로 투자하여 얻은 수익이었을 겁니다. 아버지를 몰라서 저렇게 행동한 것이 맞겠죠? 아버지가 좋은 결과를 거두었을 때 축하해주는 대신 남편은 비난하고 싶어 했습니다. 현실을 부인하는 것 같았죠. 제가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현실이 돈에 대해서 잘 돼가고 있습니다. 만나서 투자회사의 부인들을 만나 정보를 얻으려던 것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 컨설턴트들의 정보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맥 사기에 바빠. 보도구역 자 남편은 결국 방송에서도 잘리고 고객들도 급감의 상황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남은 사무실 직원까지 모두 떠나서 이제 남은 사무실에서만 일하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고객도 없어졌죠. 그 순간 당신 정말 빛나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이 길지 않았지만 매우 빛났었습니다. 그때처럼 일하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은 발로 뛰고 직접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며 했던 것이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이 계속 꼬리를 무는데 분석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내부인만 만나 정보를 믿고 투자한 것이 아니었나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난날이 후회스러웠던 것이죠. 큰 돈을 벌었을 때 업체 내부 사람의 정보를 들었다고 하더군요. 아빠는 혹시나 해서 말하지 못했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남편은 내부 정보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그러나 방법은 실패했습니다. 내부인은 정보를 알고 있는 채 남편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큰 손실이 발생했고 남편 또한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직원들도 모두 떠나고 사무실까지 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와 아빠는 집에 오셔서 반찬을 가져오러 오셨는데
아버지는 집에 있는 남편을 보고 심한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나라가 버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일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아, 자꾸 잘못될 수 있다고 주의해야 한다고 했고, 성공과 실패가 한결 차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오만했던 걸까요? 아, 상심스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였나 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걸까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왜 이렇게 무시하는지 말씀드리고 계셨어요. 아버지도 참아야 했어야 했는데 그간 속상한 감정이 커지셨나 봅니다. 남편도 그저 빨리 일상 속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것이지 아버지의 말씀에 참을 수 없어져 버렸고 결국 남편과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싸움을 시작해 버렸어요. 그런 싸움은 어디서 본 적 없는 거예요? 시부모님끼리 싸우는 건 본 적이 있었지만 장인님과 사위가 이렇게 다투는 건 처음 겪었습니다. 두 분이 싸울 때 엄마와 저 둘만으로는 제대로 말리기 힘들었어요. 아래층 이웃분들까지 와서 말리는데도 역부족이었어요. 그 뒤로 두 분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본 게 정말 창피했고 마음이 안 됐습니다. 엄마도 아버지를, 저도 남편을 나무랐지만 어쨌든 그 시기 분위기는 굉장히 긴장되었어요. 그것도 장인께서 속상해 하셔서 그냥 분위기 만들어야겠다고 한 대목이었지만 이렇게 얽혀놓아야 할까요? 둘 다 서로와 연락하지 말아야 하고 만나지 말아야 하며 어쨌든 당신이 사과해야 한다고 할 때 분명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장인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너무 폭력적이고 부적절하여 한국어로 번역해 드릴 수 없습니다. 어떤 다른 내용이나 질문이 있으신 경우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다 말했어요. 할머니는 항상 나를 건드려전 나의 편에 서주시고 내게 까다로운 남편에게 감사하다고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제가 집안에서 하나의 쓰레기를 치워주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시어머니께 전하기로 결정하자 시어부모님이 남편을 혼내주셨는데요. 그때부터 남편은 조심스레 나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폐업을 생각하며 그저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때가 추석이 가까워졌는데 남편과 시댁에 가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일정을 상의하려고 물었더니 어떻게? 라고 대답했죠. 집에 가고 싶지 않다고요. 돈을 떨어뜨리기 싫은데 왜 가야 하죠? 10,000원 한 장이라도 떨어질 곳 없는데 왜 가냐고요. 혼자 가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알아서 갔다 왔고 그러자 시어머니가 남편이 말을 하면 똑같이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집 안 가면 나도 시댁에 안 가겠다라며. 각자의 길로 가겠다고요? 다음 날 다시 남편이 혼났고 결국 우리는 시댁에 갔다가 다음 날 우리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명절에 가기로 결정했어요. 엄마에게 연락할 때 얘기하려고 말했어요. 명절에 이렇게 갈 거니까 라며. 아빠는 요즘 어때? 아직도 누워만 계십니다. 밖에 나가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해. 아빠는 바빠요. 회사에 맨날 다니고 24시간 공장 가동하고 있어요. 아빠는 정말 바쁜 모습이에요. 무슨 일이야? 라고 했어요. 저는 작은 회사가 방송에서 성장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검은 업적을 알아채고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엄마의 말씀이 어린이 한 명이 잘하잖아요. 가족들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자네가 본업이 있지 않나? 일하는 일을 잘해야 성과도 있을 텐데 아무래도 순탄한 일은 아닌 걸. 아빠는 자식이 잘 되는 게 좋을 텐데 그러니까 아빠가 원래 하던 일도 힘들어지는 건 곤란했겠지. 그래서 아빠에게 한 번 더 부탁해 볼 생각도 있던데 하지만 아빠는 쉬운 사람이 아니었겠지. 거절을 당하니까 아빠한테 미안해해봐요. 이미 버스가 떠났어도 어쩌나. 근데 남편과 자식이 진짜 골치 아픈 게 무엇인지 아세요? 저희 사촌 오빠가 아빠의 회사에서 일을 시작해 말단 사원부터 어디요. 현재는 대리까지 승진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아버지와 함께 뒷일을 치는 걸 사촌 오빠에게 들킨 거래예요. 참 허접한 일이죠. 아마 장인을 몰아내고 자신이 사장이 될 생각 중이겠네요.
아버지가 회사에 누가 투입돼 있고 거래처를 다 파악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거래처를 다니면서 앞으로는 자신과 얘기하면 된다고 했겠죠. 아빠가 이렇게 하면 남편에게 자리를 하나 내주면 다른 사람에게 약오른 것이죠. 그 얘기가 사촌 오빠 귀에 들어갔고, 그래서 사촌 오빠가 남편에게 계산 먹인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촌 오빠가 남편한테 잔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일한 지도 좀 됐는데 이런 사악한 사람은 처음 보네. 어디서 사장 멋부리려고 그렇게 하면 사장이 자리를 주겠냐고. 이건 좀 버릇이 없어. 어이 형님, 나는 사위로서는 여기 위로 분류되니까 장인과 더 친한 사이라고 생각해. 그런 것까지 다 생각 중이니까 참견하지 마시고 자기 일이나 하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서 놀지 마세요. 사촌 오빠와 남편이 다투더니 그 상황이 나쁘게 번지자 사촌 오빠가 바로 아버지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나는 일단 아버지가 안다고 하지 않으면서도 조용히 지낼 것을 조언받았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조종한다는 소문을 듣자 사촌 오빠는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나에게도 단호해지라고 충고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놀라며 이것이 무슨 일인가 싶어 했습니다. 상황을 알고 보니 갑자기 위가 망하여 회사 컨설턴트로 변신하고자 하다가 장인의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 했으나 장인의 반대로 인해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두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었죠. 남편은 대리로서 늘 잘 나가던 인물이었는데 돈 문제로 다른 사람과 갈등하며 망가졌다고 해도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거래처와의 돈을 자급자족하며 횡령하는 박 대리의 행위가 밝혀지자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마침내 회사 내부에서 일어난 금융거래 문제도 발견되었습니다. 대리를 염탐하던 제 사촌 오빠가 컴퓨터에서 개인 거래를 하고 있을 때 박 대리의 회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아이고,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어요. 어디서 내 돈을 훔쳐가려다니 이런 놈들이 정말 어디서 나타났나요? 지금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살펴봐야겠어요. 고소를 하면 개인 통장 내역도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제 정말 기가 막혀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남편이 아버지의 회사에서 돈을 훔쳐가고 있다는데 이런 짓은 용서할 수 없어요. 아버지는 남편과 경찰에 신고했고 박 대리는 경찰서에 가려다 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 후 남편은 친정으로 가서 잠적을 하더니 전달된 전화 한 통에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 있어? 어디야? 돈을 모두 돌려주고 아버지께 사과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 위해 고소를 당하여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먹여 주어야 한다. 나는 너를 처음 데려왔을 때 그 마음을 가졌던 것을 기억해. 이제 너와 함께 살 이유는 없어. 계속 이런 짓거리를 하다가 너는 검거를 당하게 될 거야. 우리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고 자진출두하여 조사를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형량만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 남편은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아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부모님께 사과하고 삶이 망가진 것을 깨닫고 싶지 않아. 박 대리가 가져갔던 돈은 상당했고 그 돈을 모두 써버렸다. 그게 내가 카드값을 지불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했고 제가 금융거래를 중단하더라도 이 문제는 남편이 나타나야 해결될 것이다. 마지막 거래처에서 받은 돈 역시 박 대리가 가져간 것이었고 이것은 큰 문제다. 남편 없이 이런 일을 처리해야 했어? 아버지에게 큰 재앙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많이 걱정돼. 회사가 위기에 처해 있고 아버지의 개인 재산도 심각하게 흔들렸어. 은행 대출을 받아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결국 이혼은 어쩔 수 없어. 이 인간과 함께 할 이유가 없어. 아버지, 너무 죄송해요. 나와 결혼하여 이런 일을 겪게 해드려서. 걱정 마. 아버지는 좀 이런 일에 익숙하지? 나에게 상처받을까 봐 걱정돼. 이미 그런 사람을 만나버린 거니까? 너는 자책하지 말고 너의 삶을 잘 살아라. 그러한 인간 때문에 무너지면 그게 아버지에게 더 큰 죄임을 알았지?
아버지는 겨우 돈을 모아 사업을 이어갔고 그 위기를 극복했어. 우리 집은 초급적 비상 상태인데 이 녀석은 어디로 도망가 버렸고 나 혹시 사돈에게 갔을까 하고 시부모님께 전화를 했어. 거기에는 없었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진실하게 다 말했어. 세상에 우리 아들이 그랬다는 것이었다. 아빠에게 미안해서, 어쩌니 너한테 미안해서, 어떡하지 나 어떻게 해야 하나, 저희 아빠가 정말 위기야. 자금이 없이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 것 같아. 나 이렇게 말하자 시부모님은 아들이 범한 죄를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집을 팔아 그 돈을 가져왔어. 우리 부모님을 만나서 그 돈을 줄 것을 요구했고 죄송하다는 말도 했어. 사돈을 해치기에 죄송하고 얼굴을 들일 수 없다. 하지만 이기도 해야 해. 단 하나만 부탁하고 싶어. 용서를 구해주시면 안 되겠나? 범죄자가 되면 어느 일이든 제재를 받을 거라면서 말이야. 그건 맞지만 내 아이를 걱정하면서 한 결정이야. 나도 아버지가 다른 관계에서 이혼하기 싫고 아이가 이런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생각했어. 만약 우리 딸이 이런 일을 한다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했어. 내가 대가를 치르는 게 맞다 판단했어. 우리 아이를 그렇게 키우지 말아야겠다. 정당하게 받은 대로 징벌을 받게 하고 다시 그러지 못하게 가르쳐야겠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이 돈을 가져가세요. 이 돈으로 아들에게 변호사를 고용하고 저희는 비해를 받아낼 거고 벌도 줄 겁니다. 그게 백일방앗간 위한 일이에요. 시부모님은 엄청 울고 가셨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이건 쉽게 고칠 병이 아니에요. 그리고 쉽게 용서받을 일도 아니죠. 결국 남편은 집을 나간 지 3개월이 되어서 전세금을 뺄 작정으로 집에 들어왔다가 잡혔습니다. 저한테 붙잡혔고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잡히게 되었어요. 아버지도 내놔. 남은 거 있잖아요. 어차피 금융거래도 다 막혀서 못 썼을 것 같은데 남은 금액이라도 내놔면? 그 돈 다 썼어. 진짜 없어. 나 조사해보면 알 거야. 나 땡전 한 푼 없다는 걸 그 돈 다 어디에 썼는지 알아? 박 대리는 그 돈 다 써서 징역에 쌓이게 될 거라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아, 박 대리 그놈, 그럴 줄 알았어.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닐 줄이나. 이제 나도 그 돈 다 썼어. 모두 주식했어요. 전해줄 테니까. 그 돈 다 잃었어. 한순간에. 아,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상장 폐지되는 바람에. 아유, 내가 왜 그랬지? 여보, 나 한 번만 도와줘라. 우리 부부잖아. 아버님께 말씀 잘 드려서 나를 고소 취해줘. 그래야 나도 이런